어, 지금부터 스타크웨어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K 서울의 운영진 정현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은 시작을 하기 전에 월요일에 퇴근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스타크웨어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기다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때 카카오 오픈 톡방에 저희 GKS 워크숍이 홍보가 되었다고 해서 그 홍보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워크숍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 매달 하니까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워크숍이 총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코딩 워크숍으로 제 지훈님, 이제 GKS의 학회장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오늘 이제 메인 워크숍은 이제 예고를 드린 대로 이제 코딩 워크숍인데, 이게 저희 쪽에서도 사실 이게 한 두 달 전에 스타크웨어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스타크웨어 팀이 직접 줌으로 참여를 해서 코파운더인 엘리와 디벨로퍼들이 이제 스타크 네트워크랑 스타크웨어 프로덕트를 직접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때도 한 3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스타크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심지어 영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전달력이 조금 언어적 장벽으로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고, 저도 약간 그랬어가지고 스타크웨어가 충분히 좋은 프로젝트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주에 출시하는 스타크웨어 스타크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 분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타크웨어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핸즈온 워크숍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세션으로 잡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크 네트워크가 이제 레이어 2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DApp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딩을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게 이더리움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솔리디티로 코딩을 하면은 DApp을 이더리움 위에서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많이 도움이 되고, 솔리디티를 하는 방법만 공유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게 레이어 1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프로덕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GK 서울에서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디사이퍼 내부에서 이 스타크웨어의 프로덕트들을 분석을 하는 토니 스타크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한 8명, 9명 되는 팀원들과 함께 이 스타크웨어의 프로덕트를 분석을 했고, 내년 초에 열리는 디퍼런스 행사와 그리고 저희가 팀 활동 마무리를 하는 분석 자료, 미디엄 글로 공유하는 분석 자료 등으로 스타크웨어 프로덕트 솔루션들을 정보를 좀 딥다이버하게 공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하이레벨 로직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세션에 공유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총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인트로 부분에서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스타크웨어의 미션입니다. 이제 스타크웨어의 메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딱 미션에 이렇게 두 줄이 써져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스타크웨어 팀은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시큐리티, 보안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성 이 3가지를 좀 선두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덕트를 만들고자 하고, 그거를 스타크 프루프를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스타크웨어가 어쨌든 이 3가지 기능을 이루는 것, 3가지 기능을 선도하는 것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크웨어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네트워크,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스타크웨어가 지금 당장 이제 솔루션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 특징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인데,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지금 3가지 프로덕트를 지시를 하고 있고, 오늘 소개드릴 게 이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스타크 EX와 카이로,
그리고 이번 주 11월 말에 출시가 되는 스타크 네트워크입니다. 최근에 그 스타크웨어가 아직 토큰이 없어요. 토큰이 없고 거래가 되고 있는 토큰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2조 밸류에이션을 받아가지고 시리즈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토큰이 없는데 기술력만으로 이렇게 큰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좀 이례적인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큰 배경이 된 스타크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여기서 이제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인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한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이제 비탈릭이 처음으로 제시했던 개념이죠. 이 개념을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세 가지 기본 기능인 스케일러블리티와 시큐리티 그리고 탈중앙성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모두 다 동시에 최대로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개념이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세 가지 요소 중에 내가 만약에 확장성을 가지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다른 요소인 시큐리티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게 바로 블록체인 트릴레마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노드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제 시큐리티와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높아지지만 확장성이 제한이 되는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메인넷들이나 아니면 레이어 2 솔루션 아니면 뭐 크로스체인 솔루션들은 이 블록체인 딜레마를 각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온 솔루션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시큐리티랑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는 이더리움의 그대로 특징을 가지고 가고 이 스케일러블리티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솔루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2.0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POS 그리고 샤딩, 사이드체인 그리고 오늘 소개할 스타크웨어 레이어 2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스케일러블리티를 중점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 프로덕트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입한 리소스 대비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분산화를 해치지 않는 방법들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한 이 레이어 2가 어떻게 스케일러블리티를 가지고 가면서 두 가지 요소들을 잃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로직을 살펴볼게요. 먼저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과 같은 메인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근데 메인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들을 빠르고 효율적이게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블록체인 외부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외부를 레이어 2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레이어 2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끝이면 사실 블록체인 킬레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러블리티만 확장을 한 거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의 킬레마를 해결해야 된다. 블록체인 메인넷의 보안성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이 이렇게 외부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안성이랑 분산화를 가져가냐면 레이어 2에서 처리한 많은 트랜잭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를 주기적으로 레이어 1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확장성은 블록체인 외부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레이어 1에 기록을 하면서 보안성과 분산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레이어 2 솔루션들의 컨셉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레이어 2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많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빠르고 걸음하게 블록체인 밖에 처리하고 이걸 레이어 1에 주기적으로 기록하니까 믿어도 돼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한 가지는 레이어 2에서 전송한 정보를 레이어 1이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잭션들은 사실 블록체인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정보는 믿어도 돼. 여기에 기록한 트랜잭션 정보는 믿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기 때문이지 외부에서 처리해서 뭐 쉽게 말해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야 이거 데이터 내 안전한 PC에서 처리한 건데 이거 믿어도 돼 라고 한다면 사실 이더리움 노드들을 비롯한 저희들은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레이어 2가
외부에서 처리한 데이터의 상태값들을 레이어 1에 주기적으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레이어 1에 있는 노드들이나 레이어 1 그 자체는 레이어 2가 보내오는 이 상태값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2에서는 단순하게 이걸 기록하고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레이어 2가 보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레이어 1에 있는 노드들과 시스템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계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계산 무결성을 쉽게 말해서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처리한 계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결성, 이게 올바르다라는 것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서 스타크웨어, 이 계산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타크웨어에서는 블레이디티 프루프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 2에서 전송하는 정보가 올바르다라는 것을 레이어 1에게 설득하는 방법을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밸리디티 프루프가 어떤 건지 알기 전에 이 기존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믿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블록체인에서 이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트랜잭션을 검증을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나이브 리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이브 리플레이는 뭐 통용되는 단어라기보다 스타크웨어가 쪽에서 정의한 단어인데 이 나이브 리플레이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순진하게 다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를 들면은 이제 마이너가 블록 mempool에 있는 마이너가 유저가 보내온 트랜잭션을 블록에 기록을 할 때나 아니면 그렇게 생성된 블록을 다른 노드들이 연결을 할 때 저희가 모든 노드 동기화하는 노드들과 마이너들이 그 각각의 트랜잭션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인 트랜잭션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이 계산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트랜잭션 정보를 전부 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원할 때 계산에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 저희는 이걸 근거로 블록체인에 올라온 정보들은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레이어 2에 있는 데이터들의 계산 무결성을 검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레이어 2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전부 다 다시 검사를 하면 돼요. 모든 레이어 1에 있는 노드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보안성이나 분산하는 유지가 되더라도 이 확장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확장성의 문제,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레이어 1에 있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속도와 유사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2 솔루션들 중에 스타크웨어가 왜 밸리디티 프루프를 선택을 했냐면 밸리디티 프루프는 암호학적으로 계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수학의 복잡 보안을 기반으로 하니까 증명 검증에 대한 결과값이 참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없게 보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건 스나크라는 방법도 많이 아실 거고 스타크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크 프루프를 연구를 하는 팀이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든 이 스타크라는 암호학적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고 이걸 레이어 1에 검증을 하면서 계산 무결성을 유지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스타크웨어가 가지고 있는 미션 중에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 3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은 그 중에서 스케일러블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고 그걸 위해서 레이어 2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레이어 2 솔루션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스케일러블리티를 위해서. 거기에서 각각 스타크웨어 프로덕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더리움 메인넷처럼 레이어 2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스타크 넷입니다. 스타크 네트워크가 이번에 11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스타크웨어 팀이 굉장히 바쁘대요. 알파를 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스타크 네트워크고
단순하게 이제 네트워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고 상대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겠죠. 뭐 이더리움 상에서 유니스왑이라던가 컴파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레이어 2에서는 필요할 겁니다. 이거를 스타크웨어 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고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DApp들을 만드는 팀을 이제 레이어 2로 데리고 와가지고 너네 서비스를 레이어 2로 확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는 지금 DYDX, 뭐 솔라레, NFT죠. 그 솔라레라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스타크웨어 기반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에서 D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솔리디티로 코딩을 해야 돼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스타크 네트워크에서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D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 기능들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그게 카이로라는 언어입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 소개할 언어가 바로 이 카이로예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저희가 아까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에 의해서 변하게 된 상태의 값들과 그리고 밸리디티 프루프, 여기서 계산된 트랜잭션들이 올바르다라는 거를 레이어 1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증명을 만들어서 레이어 1에 전송도 하고 심지어 이거를 검증하는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스타크 EX의 역할이에요. 그 세 가지 프로덕트의 관계는 이제 이런 도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YDX, 솔라레, 다이버시파이 등 이 다양한 DF들이 이제 스타크웨어의 솔루션 서비스인 스타크 EX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케일러블리티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크 EX에서 이제 스타크 프루프,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고 이를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위해서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DYDX는 카이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코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각각의 D앱에 대해서 어떤 확장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처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수십만 개의 D앱들이 같이 돌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스타크 EX가 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공동으로 동작해서 이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들은 이 스타크웨어가 발표한 마일스톤을 보면 조금 더 정리가 돼요. 네, 스타크웨어는 현재 첫 번째 단계, 플래닛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단위 D앱에 대해서 확장 솔루션을 운영하는 단계가 이 플래닛 단계고 스타크 EX가 이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올해 말에 이번 달 안에 출시하는 그 스타크 네트워크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두 번째 단계에 진입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수의 D앱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이 스케일러블리티 솔루션을 운영하는 단계를 두 번째 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세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솔루션들을 도와주는 특정 운영자가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사실 그 밸리디티 프루프로 인해서 얘가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 어차피 검증이 되지 않는다. 검증에서 참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블록체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분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스타크웨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에 출시되는 유니버셜 세 번째 단계에서 진행할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세션의 목표가 스타크 네트워크의 이제 스타크 네트워크 레이어 2의 레이어 2 네트워크에 자신의 DM을 올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코딩 과정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위해서는 저희가 스타크 EX라는 프로덕트의 로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 마일스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단계 스타크 네트워크가 플래닛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에 출시된 이 스타크넷의 기능은 지금 현재 출시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스타크 EX의 로직과 거의 유사해서 저희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 레이어 2와 레이어 1의 상관관계,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스타크 EX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스타크 EX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는 좀 더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앞까지는 저희가 인트로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을 공유 들어가서 질문이 많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스타크 EX에는 조금 생소한 개념들이 나와서 질문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타크 EX라는 그 확장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플로우를 좀 오버뷰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2에서 거래를 하는 유저가 있겠죠. 이런 유저가 이름이 이제 앨리스랑 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앨리스가 밥에게 300만 원을 레이어 2에서 전송을 했어요. 이걸 유저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저 액션을 했으면 그 유저 액션을 UI UX적으로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걸 트랜잭션화 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이 트랜잭션, 이 액션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레이어 2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트랜잭션을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레이어 2에 있는 스타크 EX 서비스가 이 트랜잭션에 의해서 변경된 상태를 샤프라는 서비스한테 전송을 하는데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상태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앨리스가 원래 잔고가 500만 원이었는데 밥한테 300만 원을 전송을 했어요. 그럼 이 트랜잭션에 의해서 변한 상태값은 앨리스는 잔고가 200만 원이 되었고 밥은 플러스 3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저 액션에 의해서 트랜잭션에 의해 변경된 상태를 샤프한테 전송을 합니다. 이 샤프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 샤프는 이 상태가 올바르다, 상태가 잘 맞게 적용이 되었다, 뭐 유효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어떤 밸리디티 프루프, 여기선 스타크겠죠. 스타크 프루프를 생성을 하고 이더리움 상의 벨리파이어 컨트랙트에게 전송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상태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어떤 증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레이어 1 이더리움에 있는 검증 컨트랙트에 전송을 하면 이게 진짜 유효한지 어떤 로직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 1에서 연산을 하게 되고 그 연산 과정을 모두 다 공개가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값이 true라면 이게 정말 제대로 계산된 값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본 거 나이브 리플레이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검증이 되면 이 스타크 EX 서비스가 보내온 레이어 2의 스테이트 형태를 레이어 1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크 EX 컨트랙트는 레이어 1 상에 있는 스타크웨어의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레이어 1이 이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얘는 유효하다라는 것과 함께 이걸 기록하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트랜잭션 실행해서 만들어서 이 레이어 1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레이어 1은 이번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밥의 잔고는 300만 원이 늘어났고 앨리스의 잔고는 300만 원이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 각각의 플로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룰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부터 처음 나오게 된 서비스, 샤프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다음 플로우로 로직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샤프는 shared clearing 서비스예요. 이 샤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의 연산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스타크 증명을 생성을 한 뒤에 검증을 위해서 검증을 위해 이더리움에 있는 검증 컨트랙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레이어 2와 레이어 1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크 EX는 사실 shared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저희가 아까 예시에서 볼 때 DYDX도 그렇고 솔라레도 그렇고 각자 스타크 EX를 따로따로 사용을 해가지고 로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스타크 EX는 모든 DApp들이 공유할 수 있는 증명 생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에 shared가 붙는데 이게 왜 핵심적인 역할이냐면
만약에 각각 비즈니스 로직이 각각 다른 비즈니스 로직을 가진 DF들은 이 동일한 증명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크엑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DF는 총 4가지예요. 디버시파이, 이뮤테이블, 디와이드엑스, 솔라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디와이드엑스는 맞은 거래소죠. 맞은 거래소고 솔라레는 게임에는 그 축구 NFT 토큰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이 DYDX가 유저한테 제공하는 기능이랑 솔라레가 제공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각각의 기능이 다르면 어떤 그 행동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 증명을 만드는 로직, 서킷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검증하는 연산들이 좀 각각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공유된 서비스로 만들려고 하니 그 전에 이걸 어떻게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한 개의 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증명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금 트랜잭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송금 기능만 제공하는 뭐 메타마스크 같은 서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액션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확인해야 되는 조건이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사용자의 서명이 올바른지, 사용자의 잔액이 송금액보다 큰지, 뭐 전송자와 수신자가 받은 금액이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이 3개 다 밸리드하다, 뭐 맞다라고 체크를 하면 이 트랜잭션도 옳게 만들어진 트랜잭션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유니스왑 같은 덱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트랜잭션들은 또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서명이 올바른지 보고 토큰 페어가 있죠. 이 토큰 페어의 풀 유동성이 충분한지를 보고 이 사용자가 이제 수합하려는 액이 잔액보다 이제 작은가, 뭐 사용자의 잔액이 수납액보다 큰가 이걸 봐야 되고 또 AML 로직에 의해서 풀 수합량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봐야 되고 풀의 잔액이 수합후에 올바르게 업데이트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지 덱스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시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서 각각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DAB 제공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 기능 등이 다르면 검증을 해야 되는 연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랙트도 다 따로따로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증명을 생성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크웨어가 그냥 한 3-4개 정도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레이어 2 솔루션 제공을 할게 뭐 이런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스타크웨어의 꿈은 이더리움 기반의 큰 스타크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개의 DM들을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맞춤형 증명 생성, 맞춤형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 증명이랑 검증을 위해서 저희 스타크웨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거기에는 비즈니스 연산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유된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사실 스타크웨어에서는 되게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게 카이로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네, 카이로는 모든 D앱이 동일한 연산 과정으로 증명을 만들고, 그러니까 샤프죠. 샤프를 통해서 증명을 만들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처리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는 언어니까 특별한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 로직들, 뭐 송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압이라던가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범용 조건, 그러니까 공용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샤프에게 보낼 수 있는 어떤 트레이스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계속 말하는 카이로라던가 뭐 트레이스라던가 샤프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연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건데 사실 저희가 이 첫 번째 세션이 GKS에서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 디사이퍼의 토니 스타크 팀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디퍼런스 행사를 비롯해서 미디엄 게시글에 이 카이로 샤프 그리고 스타크 EX의 좀 딥다이브 왜 이런 연산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로우 레벨, 코드 레벨까지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타크 EX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후에는 이 스타크 EX가 레이어 2야 레이어 1에 있는 뭐 자금들의 이동이 필요한데 그거를 DYDX라는 서비스를 의 로직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솔리디티로 작성한 화이트 레벨의 그 로직이 아니라 카이로라는 애초에 규칙을 생성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솔리디티로 작성된 거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도 처음에 지금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스타크웨어에서는 카이로라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솔리디티로 작성을 해서도 이제 카이로로 자동으로 컴파일 해주는 그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어떤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리디티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이제 범용적으로 만들어진 조건들을 만들고 그걸로 그 각각 기능이 다른 DF들이 증명 생성 프로그램이나 검증 프로그램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치 사이즈가 얼마쯤? 저희가 그건 아직 정량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네, 얘는 스타크 X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크웨어가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서비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스타크넷이 아마 기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센트럴라이즈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애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뭐 디센트럴라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디센트럴라이즈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중간에 오퍼레이터가 잘못 동작을 하거나 그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악의적인 동작을 하더라도 이제 그 버리파이어 코드는 레이어 1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연산 과정은 모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오퍼레이터가 하더라도 어차피 검증을 레이어 1에서 암묵적으로 하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오퍼레이터로서 악의적인 행동을 해도 이거는 인밸리드하다라고 레이어 1에서 검증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 2단계에서는 아닌데 3단계인 유니버설 단계에서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스타크웨어에서는 스타크 네트워크를 낸다 했는데 토큰도 없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저희도 진짜 궁금해서 한번 많이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오퍼레이터의 기능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단계이지만 이제 그냥 동시에 많은 DF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굴러가는 역할일 뿐이지 이게 굉장히 디센트럴라이즈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노드에 의해서 분산화된 시스템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뭐 거기에 대한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리디티 프로프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크웨어는 디센트럴라이즈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2년에는 그거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스타크웨어 팀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DF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카이로라는 갑자기 생소한 언어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진입장벽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왔던 그 답변이 그 솔리디티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제 카이로로 변화를 해가지고 컴파일해서 그 프로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거를 발표할 거다라는 식의 이게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어요. 솔리디티랑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거를 제공을 한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카이로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DL을 개발을 해야 스타크 네트워크에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DYDX의 레이어 네. 네,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공유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미디엄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영상은 저희 GKS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DYDX 레이어트 로직을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어 1의 자산이 있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레이어 2로 옮기고 DYDX랑 어떤 D앱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DYDX를 사용을 할 유저야 라는 등록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등록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는 레이어 1에 있는 자신의 이더리움 주소로 만들 수 있어요. 이더리움 주소로 이제 DYDX라는 D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서 매핑을 합니다. 퍼블릭 키는 이제 볼트 아이디로 레이어 1에 있는 자금을 레이어 2에 옮길 때 사용되는 어떤 금고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스타크 키는 프라이빗 키로 레이어 2에 있는 자금을 사용을 하고 레이어 2에 있는 자금을 레이어 1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 금고의 어떤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타크 키의 특징은 이제 한 개의 이더리움 주소로 여러 개의 스타크 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크 EX를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4개잖아요. 가령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주소가 하나인데 그걸로 DYDX도 쓰고 싶고 베럴스파이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기 이더리움 주소를 매핑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서비스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코드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그냥 분석된 예측으로는 뒤에 이제 스트링으로 이더리움 주소 뒤에 DYDX를 써가지고 해싱을 해서 DYDX 키, 스타크 키 이렇게 만들거나 뒤에도 디버시파이 이렇게 서비스 이름을 적어가지고 여러 개로 매핑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고 어쨌든 한 개의 이더리움 주소로 여러 개의 스타크 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스타크 키가 분실이 되더라도 자금이 실제로 탈취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더리움 상에서 어카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금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 자금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어 2에 있는 그 스타트 키는 결과적으로는 그 레이어 2 메인넷의 프라이빗 키란 말이에요. 그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더라도 탈취당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후에 나오게 되는 디파짓 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파짓은 레이어 1에 있는 자금을 레이어 2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은 이제 사용자가 레이어 1에 있는 사용자, 이더리움에 있는 사용자가 이더리움 상에 있는 스타크 EX 컨트랙트에 자금을 전송해서 묶습니다. 자금을 전송해서 묶는다는 건 그냥 컨트랙트 주소로 내 거를 전송을 하면은 그 컨트랙트가 제 자금을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이어 2에 있는 DYDX가 이 레이어 1상에 있는 스타크 EX 컨트랙트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금고를 업데이트해요. 예를 들어 제가 300만 원의 스타크 EX 컨트랙트에 300만 원을 전송해서 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300만 원을 DYDX의 금고에 넣어서 DYDX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 싶어 라고 스타크 EX한테 말을 해가지고 컨트랙트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레이어 2에 있는 DYDX가 딱 가가지고 지금 앨리스의 잔고에 300만 원이 더 들어와 있네. 그러면은 내 볼트 아이디에 300만 원 업데이트 할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2에 있는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잔고의 상태가 지금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이어 2에 있는 스타크 EX 서비스가 이 DYDX가 업데이트한 300만 원이라는 자금이 유효하다. 레이어 1에서 3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상의 스타크 EX 컨트랙트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스타크 EX 컨트랙트가 증명의 유효성을 검증해서 완료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증명을 만들고 검증하고 만들고 검증하고 왜냐면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DYDX에서는 이거를 1시간 주기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스타크 EX 컨트랙트에 300만 원을 당장 DYDX 맞은 거를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걸 증명을 만들고 검증하기까지 1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나는 이미 레이어 1상에서 내 자금을 전송을 해서 묶었는데 이걸 내가 당장 쓸 수 없고 이 로직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불편함.
내가 지금 마진 거래를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타트 EX 서비스는 이렇게 컨트랙트를 묻고 DRDX가 트래킹하면 볼트 아이디 업데이트 이 상태의 증명 없이 상태를 검증하지 않고 바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사실 보안성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볼트 아이디 레이어 2에 있는 잔고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용자의 실제 자금을 레이어 1에 있는 스타크 EX가 가지고 있고 만약에 증명이 유효하지 않다 1시간 뒤에 체크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거래자가 이미 그 업데이트한 금액으로 마진 거래를 했는데 증명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래도 실제 이더리움 상에서는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고 보안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타트엑스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드로울인데요. 위드로울은 레이어 2에 있는 자금을 레이어 1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인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와 좀 반대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는 레이어 1에 있는 앨리스라는 사용자가 레이어 1에 있는 컨트랙트에 요청을 했다면 여기서는 레이어 2에 있는 앨리스 사용자가 레이어 2에 있는 디앱에게 자금 인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DIDX, 디앱이 레이어 2에 있는 스타크 EX한테 인출 요청을 전송을 하죠. 그리고 레이어 2에 있는 스타크 EX가 증명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컨트랙트를 전송을 하고 이걸 검증을 하고 만약에 증명이 유효하다면 여기서 좀 달라요. 증명의 유효성이 모두 다 검증이 된다면 스타크 컨트랙트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인출을 해달라고 요청한 금액만큼을 전송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크웨어는 총 3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케일러블리티, 시큐리티,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기능을 블록체인 내에서 선도를 하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 그중에 이제 현재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어 2 솔루션을 선택을 했고 레이어 2의 솔루션의 핵심 기능인 이 계산 무결성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기반의 밸리디티 프루프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직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스타크 EX, 샤프라는 서비스를 포함한 스타크 EX, 그리고 스타크넷, 카이로라는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카이로가 스타크 프루프의 공용 생성과 증명을 위한 규칙을 갖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스타트넷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앱을 레이어로 확장을 하고 싶다면 이 카이로의 작성 방법을 알아야 한다가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카이로로 보팅 프로그램을 레이어 2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희 질문 없으시면 저희 8시까지 좀 쉬고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